잠깐만요. 그거 버리지 마세요.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그 오렌지 껍질,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려는 그 껍질은 사실 보물입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어요. 여러분은 가장 푸른 식물과 색감이 터질 듯한 꽃, 그리고 해충 없는 정원을 가질 수 있는 1급 비밀을 막 버리려는 참입니다. 오늘 저는 단순히 버리지 말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보잘것없는 쓰레기를 어떻게 마법의 가루, 즉 여러분의 정원 가꾸기를 혁신적으로 바꿔줄 오렌지 황금으로 변신시키는지 보여드릴 것입니다. 준비하세요. 여러분의 식물들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고마워할 테니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오렌지나 귤, 레몬을 얼마나 드시나요? 그리고 껍질은 어떻게 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쓰레기통으로 갈 겁니다. 생각 없이 반복하는 무의식적인 행동이죠. 우리는 1년 내내 말 그대로 수 킬로그램의 놀라운 자원을 내다 버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 사이 정원이나 발코니, 거실 화분에서는 전쟁을 치르고 있죠. 이유 없이 노랗게 변하는 잎이들, 빛을 찾아 길게 뻗는 약한 줄기들, 잡지에 나오는 것처럼 화려하지 않은 꽃들에 실망하며 고군분투합니다. 해충과의 전쟁은 말할 것도 없죠. 나무 줄기에 고속도로를 만드는 개미, 연한 새순을 침범하는 진딧물, 밤새 상추를 파먹는 달팽이들 말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나요? 상점으로 달려가 이름도 읽기 힘든 화학 비료나 우리 반려동물이나 토마토에 안전한지 의구심이 드는 살충제에 돈을 씁니다. 완벽하고 자연적이며 저렴하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항상 주방에 있었는데도 플라스틱 포장재에 담긴 솔루션을 삽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진정한 마법이자 정원사의 연금술입니다. 우리는 폐기물을 특별한 자원으로 바꿀 것입니다. 쓰레기를 만드는 것을 멈추고 생명을 만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모든 오렌지 껍질 안에는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자연이 우리에게 준 것만을 사용해 더 건강하고 강하며 생기 넘치는 정원을 만들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왜 이 가루가 그렇게 강력한지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이건 마법이 아니라 자연화학이며 아주 간단합니다. 시트러스 껍질, 특히 오렌지 껍질은 식물을 위한 영양소 창고입니다. 여러분의 식물이 행복하게 자라기 위해 균형 잡힌 식단이 필요하다고 상상해 보세요. 정원 가꾸기에서는 유명한 NPK를 이야기합니다. 이 가루가 질소 폭탄은 아니지만 그 진정한 힘은 나머지 두 요소와 놀라운 추가 성분에 있습니다. 첫째, P입니다. 이는 에너지의 엔진입니다. 뿌리가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풍성한 개화와 열매 맺기를 활성화하는 스위치라는 점입니다. 더 많은 장미나 토마토를 꿈꾼다면 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우리의 마법 가루에는 인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칼륨 K입니다. 칼륨은 식물 건강의 수호자입니다. 시스템 전체에 물과 영양분을 이동시키는 것을 돕고 질병에 저항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강화하며 가뭄이나 극한 기온의 스트레스를 더 잘 견딜 수 있게 도와줍니다. 간단히 말해 면역 체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환상의 듀오 외에도 오렌지 껍질은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중요한 조연들을 제공합니다. 이것들은 적은 양으로도 식물의 활력에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미량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터치인 보호막입니다. 오렌지 껍질에는 디리모넨이라는 놀라운 에센셜 오일이 들어 있습니다. 신선한 시트러스 향을 내는 이 화합물은 여러 해충이 아주 싫어합니다. 개미, 진딧물,
심지어 화분을 개인 화장실로 사용하는 고양이들도 이 냄새를 매우 불쾌해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루는 영양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보호 기능도 수행하여 후각적 장벽을 만듭니다. 물론 가루의 향은 사라지기 때문에 효과를 유지하려면 정기적으로 뿌려주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를 이해하면 오렌지 가루는 단순한 요령이 아니라 종합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완효성 비료, 토양 계량제, 그리고 천연 기피제가 하나로 합쳐진 것이죠. 이제 왜 그런지 아셨으니 어떻게 하는지 알아봅시다. 때가 왔습니다. 식물들이 간절히 원하는 그 황금 가루로 껍질을 변신시켜 볼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 수 있도록 모든 비법과 함께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거의 명상과도 같고 향기롭고 매우 만족스러운 과정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껍질에서 시작됩니다. 오렌지, 귤, 레몬, 자몽 등 모든 시트러스 과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유기농 과일을 사용하여 껍질에 살충제가 없도록 하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수돗물에 깨끗이 씻고 잘 문질러 왁스나 먼지 잔여물을 제거하면 됩니다. 이제 차이를 만드는 작은 팁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주로 껍질의 오렌지색 부분만 사용해 보세요. 안쪽의 하얀 부분인 알베도는 더 쓰고 건조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지만 오렌지를 깔 때 유색 부분만 얇게 벗겨낼 수 있다면 과정이 더 빨라질 것입니다. 씻은 후에는 천이나 키친타월로 물기를 잘 닦아주세요. 여분의 수분 없이 건조를 시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건조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껍질은 유리처럼 딱딱하고 잘 부러질 때까지 모든 수분을 잃어야 합니다. 수분이 남아있으면 가루에 곰팡이가 생겨 상할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햇볕에 말리는 방법과 오븐을 사용하는 빠른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 1. 자연 건조. 자연스러운 방식이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하고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쟁반이나 선반에 껍질을 겹치지 않게 한 겹으로 펼쳐 놓으세요. 창가처럼 직사광선이 닿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 건조한 장소를 찾으세요. 이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지역의 습도에 따라 3일에서 7일 정도 걸립니다. 껍질을 구부리려 할 때 탁 하고 마른 소리를 내며 부러지면 다 된 것입니다. 구부러진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주방에는 멋진 향기가 날 거예요. 방법 2. 오븐 건조, 급행 노선입니다. 매우 습한 곳에 살거나 성격이 좀 급하시다면 오븐이 최고의 친구입니다. 오븐을 68에 RCOC, 148에 SYNCRAL5OF 사이에 가장 낮은 온도로 예열하세요. 익히는 것이 아니라 수분만 제거하는 것입니다. 베이킹 시트에 껍질을 한 겹으로 깔고 넣으세요. 좋은 팁은 오븐 문을 살짝 열어두는 것입니다. 나무 주걱 등을 끼워 수분이 빠져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타지 않도록 30분마다 확인하세요. 황금색이 되는 게 아니라 딱딱하고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껍질이 잘 마르고 바삭해지면 시끄럽고 마법 같은 단계가 옵니다. 우선 손으로 작게 조각을 내주세요. 그러면 기계가 훨씬 쉽게 작동합니다. 가장 쉬운 옵션은 믹서기나 커피 그라인더입니다. 조각들을 넣고 고속으로 돌리세요. 처음에는 아주 시끄럽겠지만 가루가 되면서 점차 조용해질 것입니다. 1분 후 멈추고 질감을 확인하세요. 가능한 한 고운 가루를 만들어야 합니다. 완벽하게 만들려면 체에 한 번 거르는 것을 추천합니다. 체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다시 그라인더에 넣고 한 번 더 돌리세요. 이 추가 단계 덕분에 가루가 흙과 더 잘 섞이고 영양분을 더 빨리 방출하게 됩니다. 추가 파워 팁, 슈퍼 비료를 원한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오렌지 껍질과 함께 깨끗하고 마른 달걀 껍질을 그라인더에 넣으세요. 달걀 껍질은 추가적인 칼슘을 제공합니다. 토마토나 고추에 배꼽 썩은병을 예방하고 모든 식물의 구조를 강화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축하합니다. 해내셨어요. 힘이 넘치는 오렌지색의 향기로운 가루가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안전 단계가 남았습니다. 가루를 쟁반에 펴 바르고 하루 더 자연 건조하세요. 이렇게 하면 분쇄 시 발생하는 열로 인한 수분을 제거하고 완벽하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법의 가루를 밀폐된 유리병에 담으세요. 멋진 라벨을 붙여 시원하고 건조하며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이렇게 하면 수개월 동안 보관할 수 있으며 식물이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습니다. 단순한 오렌지 껍질이 할 수 있는 일에 이미 놀라셨다면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비밀 중 하나일 뿐입니다. 마음에 드셨고 돈을 들이지 않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멋진 정원을 가꾸는 아이디어를 더 원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눌러 정원 가꾸기 비밀을 놓치지 마세요. 이제 황금 단지를 가졌으니 사용해 봅시다. 이 가루의 장점은 매우 다재다능하다는 것입니다. 각각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세 가지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방법 1.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영양 공급. 완효성 비료로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흙과 섞어주면 물을 줄 때마다 영양분이 서서히 방출됩니다. 화분 식물의 경우 아주 간단합니다. 20배어 2분의 1침 88 생인치 정도의 중간 크기 화분에는 한두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식물의 줄기에 닿지 않게 주의하며 화분 주변 흙에 가루를 뿌려주세요. 그런 다음 작은 갈퀴나 손가락으로 겉흙을 가볍게 휘저어 섞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흙의 공기도 통해 뿌리에 아주 좋습니다. 평소처럼 물을 주면 끝입니다. 봄과 여름에는 15일 20일마다 반복하세요. 텃밭이나 정원의 경우 여기서는 좀 더 넉넉하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제곱미터당 한 움큼 정도를 뿌리고 괭이나 갈퀴로 흙에 섞어주세요. 심기 전에 토양을 준비하는 데 환상적입니다. 새 식물에게 에너지가 넘치는 시작을 선사할 것입니다. 방법 2. 보이지 않는 기피제 보호막. 여기서는 원치 않는 방문객을 멀리하기 위해 디리모넨의 힘을 사용합니다. 자연적이고 안전한 방어법이죠. 개미 퇴치 및 고양이 접근 방지. 장미 덤불에 개미가 행진하거나 이웃집 고양이가 화분을 화장실로 쓰나요? 이것이 여러분의 비책입니다. 식물 밑동 주변에 가루로 완전한 원을 그리세요. 강렬한 냄새는 개미를 혼란스럽게 하고 고양이에게는 매우 불쾌하여 다른 곳을 찾게 만듭니다. 달팽이와 민달팽이의 경우 1차적인 저지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완벽한 장벽은 아닙니다. 가끔 아주 끈질긴 녀석들이 있거든요. 폭우가 내린 후에는 물에 씻겨 내려가므로 장벽을 다시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방법 3. 즉각적인 에너지 공급차. 때때로 식물에게 즉각적인 에너지 부스트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꽃이 피려고 하거나 약간 시들어 보일 때 말이죠. 이를 위해 오렌지 껍질차를 준비합니다. 뿌리가 훨씬 빨리 흡수하는 액체 비료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물 1리터가 담긴 물뿌리개에 가루 3-4스푼을 넣으세요. 잘 흔들어서 적어도 24시간 동안 그대로 두세요. 시간이 지난 후 다시 흔들어서 그 물을 식물에 줍니다. 용해된 영양분을 공급하여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식물에게는 15일마다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결합하면 지속적인 영양 공급, 보호막, 그리고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하는 자원까지 완벽한 전략을 갖게 됩니다. 가루 만드는 법을 익히고 나면 오렌지 껍질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정원의 재활용 달인이 되기 위한 몇 가지 다른 요령을 소개합니다. 생분해성 화분의 심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요령 중 하나입니다. 다음에 오렌지 주스를 만들 때 오렌지 껍질 반쪽을 버리지 말고 씨앗 발화용으로 사용하세요. 배양토로 채우고 작은 구멍을 낸 뒤 씨앗을 심으세요. 모종이 싹 터서 옮겨 심을 준비가 되면 껍질째 그대로 흙이나 더 큰 화분에 심을 수 있습니다. 껍질은 분해되어 어린 식물의 뿌리에 바로 영양을 공급할 것입니다. 플라스틱 제로 100% 지해입니다. 퇴비 촉진제. 이미 퇴비를 만들고 있다면 오렌지 껍질은 고급 추가물입니다. 가루와 잘게 썬 신선한 껍질 모두 훌륭한 활성제입니다. 영양분이 풍부하여 혼합물의 균형을 맞추고 분해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퇴비가 훨씬 풍부해질 것입니다. 주의사항, 지렁이를 이용한 분변토 상자를 사용하신다면 껍질을 적당히 넣으세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넣으면 그 산성이 지렁이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완충 방출을 위한 직접 매립. 가장 소박한 방법이지만 효과가 좋습니다. 신선한 껍질을 작게 잘라 큰 화분이나 정원 관목 주변에 5cm cm by 4인치 깊이로 묻어주세요. 땅속에서 몇 달에 걸쳐 아주 천천히 분해되며 영양분을 방출하고 토양 구조를 개선할 것입니다. 비료를 주고 잊어버려도 되는 환상적인 전략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주의 사항. 이 비료는 자연적이고 훌륭하지만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시트러스 과일은 본질적으로 산성입니다. 라벤더처럼 알칼리성 토양을 선호하는 식물이 있거나 토양이 이미 매우 산성인 경우에는 좀 더 적당히 사용하세요. 토마토, 장미, 블루베리처럼 중성 또는 약산성 pH를 선호하는 대다수의 정원 및 텃밭 식물에게 이 비료는 완벽합니다. 그리고 표면에 신선한 껍질을 대량으로 두는 것보다 가루 형태가 설치류를 끌어들일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보셨나요? 껍질 하나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는 것과 같은 간단한 행동으로 가능성의 세계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식물을 위해 먹이와 보호막, 그리고 생명의 묘약을 만들었습니다. 이 여정이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요령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이미 껍질을 모으고 계신가요? 이 식물 애호가 공동체에서 함께 읽고 배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비밀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멋진 정원을 꿈꾸는 친구나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그러니 다음에 오렌지를 즐기실 때는 다른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것이 단지 여러분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손안에 정원을 위한 순수한 황금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쓰레기라고 부르는 것을, 식물을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보물로 바꿀 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재활용하고 만들고 정원 가꾸기의 마법을 즐겨봅시다. 다음에 또 만나요. 이 이야기가 주방 폐기물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려 했던 자연의 비밀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미래를 일구어 가세요. 자연의 다음 보물은 곧 공개될 것입니다.